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의 결심 공판, 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지난 기일법정에서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 결심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모습인데요. 짙은색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고 변호사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재판에 들어가자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요. 변호인을 보며 활짝 웃기도 합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표정은 달라지는데요. 눈을 감은 채 있거나 고개를 떨구며 조는 듯한 장면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정장 차림에 갈색 서류 봉투들을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는데 봉투 안에는 최후 진술에 참고할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 공판 휴정이 됐다가 조금 전 오후 1시 40분에 재개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 조사 한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재판부에서 오후 5시까지 끝내야 구형과 최종 변론이 가능하다. 적절히 시간 안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우려되는 게 지난번에 워낙 길어졌다 보니까요. 오늘 재판은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 마무리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도 사실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재판에 있어서도 보통의 경우에는 일단 종결을 할 때 그날을 넘어가는 사안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춰진다면은 일단 그래도 자정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전 재판에서 이번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서중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특검의 그런 구형이라든가 혹은 구형과 관련된 그런 의견 진술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변호인단 측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변론 내용들을 이제 변론하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피고인들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정은 당연히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재판이 또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이 점도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재판부에서 이번만큼은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심 공판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이 이제 구형을 하게 되면 무기 금고는 이제 선택지에서 많이 좀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좀 결정할 가능성이 클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특검의 구형 방식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내란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구형에 있어서 이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고민을 해서 구형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15년 구형을 했었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조금 일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특히 이제 특검 입장에서 당연히 앞선 사례를 검토를 했을 것이고 사실상 유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비교 사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그리고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안과 정면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일단 내란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발생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인명의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 역시 또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시기적인 배경도 지금은 다른 상태고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 역시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서 사형 구형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 이제 유죄가 선고가 나왔을 때 최종 형량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정형 자체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밖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이 장량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을 하게 된다면 예컨대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하고 감경을 하게 되면 유기징역형으로 내려가게 되고 네. 유기징역형의 범위는 10년부터 50년까지가 이제 범위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결국 그런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재판부에서 살필 것인데 만약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고민할 부분은 우선 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지위였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라는 점, 그 점을 어느 정도 이제 공로로 인정을 해서 감경을 할 부분도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적어도 이 혐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계엄 선포 그 시간 자체, 계엄 유지된 시간 자체가 짧았다는 것 외에는 뭐 구체적인 그런 죄질을 따지기에는 뭐 다른 사정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진종호 의원이 밝은색 외투를 입고 지금 경찰로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진종호 의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있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오후 2시부터 잠시 뒤부터 조사받을 예정인데요. 김경 시의원이 네, 지금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진종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오늘 고발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진 의원, 김경시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이 당비 대납까지 시도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하게 됐었죠. 네, 김경 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이제 시의원 사무실 컴퓨터 한 대를 포맷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총 2대를 이미 제출받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포렌식 거쳐서 또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자세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 주요 발언들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 용임을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이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온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A4 한 40장 정도의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A4 용지 40장 분량이라고 한다면 일단 낭독하는 데만 해도 뭐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분량을 봤을 때는 뭐 기존에 뭐 그전 형사 재판 이전부터 탄핵 심판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쭉 모두 상세히 적은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결국 이제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좀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뭐 당시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등의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일단 통치행위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밖에 뭐 대통령이 아닌 한 명의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예컨대 이 국헌 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 뭐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해제까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앞서 이제 본 것처럼 이 투입된 군 인력 그리고 뭐 경력을 비추어 봤을 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정도의 인력 투입은 없었다. 따라서 일시적인 계엄에 불과했고 이 내란의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밖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그런 진술을 했던 이 증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탄핵하는 포괄적으로 탄핵하는 그런 내용들 결국에는 앞서 있었던 모든 재판들의 과정에서 주장했던 쟁점들을 총망라하는 방식의 그런 최종 진술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당초에는 지난 기일 때 결심 공판이 모두 끝났어야 했습니다. 이 변호인들의 필리버스터식 변론에 지기현 재판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지금 이게 자리 배치가 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 있는데 저희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게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지금 조정을 해서 이 자리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안감이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방첩 수방 특전 사령관들과 함께 한 모임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이 방첩 사령관과 특검본인 김용현이 특검본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 말이 피고인, 지금 빨리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되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뭐 재판 지연 관련한 비판들 양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변호인들을 향한 비판, 또 하나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일단 변호인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뭐 지금 최근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당시에 지연 전략이었다, 그게 성공적이었다라는 식으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당시에 피고인의 그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재판 자체를, 구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뭐 스스로 또 인정을 한 것 같아서 이제 과연 변호인으로서에게 충분한 그리고 타당한 변론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많은 뭐 비판들, 논란들도 있어왔습니다. 물론 일단 뭐 법원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최대한의 그런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서 추후에 뭐 피고인 측의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미리 잠재우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이 정도까지의 절차적인 그런 보장을 통해서 추후 선고가 났을 때 그렇다면은 뭐 피고인들 측에서 그 결과에 대해 수긍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좀 지나치게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서 재판의 신속성이라든가 그런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했던 것 아닌가. 사실 뭐 다른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런 재판부를 만난다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무척 생각하기가 힘든,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의 경우에는
더더욱 뭐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피고인이나 혹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렇게까지 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들어온 걸 보면 오늘은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끝내야 구형 가능합니다. 좀 시간 안배 잘해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지휘권을 지난 때보다는 좀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앞서 사실 뭐 결심 과정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발언들 모두 보장을 해주겠다. 절차적인 만족감도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상의 그런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만한 사정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실 뭐 과거의 사례를 찾기가 힘들 만큼 새로운 이렇게 결심일을 새로 잡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뭐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최대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라도 종결을 짓겠다라는 점이 일단 지금까지는 뚜렷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여기에 재판부의 그런 지휘권 행사에 피고인 측이나 혹은 변호인 측이 얼마나 또 거기에 따르고 응할지 이 부분 역시 관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뭐 이번 절차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조금 확고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구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란죄는 뭐 폭동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질서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뭐 폭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방화라든가 혹은 물리적인 사태가 파괴 행위가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중의 위력으로 특히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 그런 위험성이 발생을 하면 이제 폭동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규모 역시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하면은 폭동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는 있지만은 이 사건의 특성은 당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이제 모든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방송이 됐었고 국민들 역시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좀 배치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뭐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동이 아니다 일시적인 그런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은 실제로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 폭동 개념 자체에는 포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란몰이로 만들어진 허구의 스토리다라면서 몽테스키웨를 또 언급하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김계리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 그리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용, 납득할 만한 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주장들 역시 또 애초에 탄핵 심판에서부터 쭉 제기가 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쟁점 자체는 결국 탄핵 여부와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성립 여부 어느 정도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다투어 볼 만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라는 주장 역시 또 반복되고 있긴 한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앞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판결도 있었고 실제 이제 이런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 자체는 뭐 전통적인 그런 이론은 상당히 파기가 됐다라고 보고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기가 상당히 지난 그런 이론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런 주장과 별개로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고 뭐 그밖에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법률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없긴 하지만은 공무원의 그런 직권 남용 등과 관련해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뭐 영장 등이 이제 발부가 됐을 과정에서도 이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이런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법부에서 이런 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사전적으로 한번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뭐 기각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뭐 오늘 다시 한번 변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재판부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룰 만한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결국에는 일부 사실관계 여부 그리고 증언들의 그런 신빙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을 좀 보면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이 절차적인 어떤 부적합성, 위법성을 계속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실 뭐 변호인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해보자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의미가 있을 만한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모든 주장들을 쏟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다채로운 주장, 다양한 주장을 통해서 적어도 또 한편 이 재판을 또 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또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결부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측면도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재판이 중계가 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주장들은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선고 기일도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뭐 다음 달이나 일각에서는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궁금한 건 어떻게 이제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또 특별 사면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런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 혹은 뭐 법률의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이 법률 시스템으로는 추후에 뭐 정권이 바뀌고 혹은 뭐 사후적인 평가가 바뀌었을 때는 이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물론 그런 논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이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 규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일부 제한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실체적으로 헌법에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입법부가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삼권 분립의 그런 침해 소지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뭐 필요성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될 수 있고 우선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추후에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좀 여쭤보면 그 사면을 제한하는 뭐 특별법이든 이런 법적인 구비를 했더라도 계엄 자체가 좀 일어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그때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또 사실은 법률을 통해서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추후에 발생하는 그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컨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제한한다, 혹은 과거에 확정된 뭐 시기적인 제한을 두면서 과거에 확정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도 일단 입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물론 그 대상이 되는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법상의 그런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법률적으로 소급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단 오늘 검찰의 구형부터 좀 지켜보고 계속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